후목은 불가조야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분 굉장히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죠. 곤란합니다. 피해자는요, 계속 피해자예요? 저 아닙니다. 아니, 영상 또 안 보셨네. 그따위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애기도 아니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댓글 읽기 시간이고요. 그동안 댓글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요. 몇 개를 선별해서 오늘 댓글 읽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의 이런 케어가 특별히 필요해 보이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뽑아서 같이 한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러니까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뇌 구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여기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악플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른 사람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올라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 예, 여러분 잠시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차 안에서 찍기가 좀 답답하니까 지금 가을 날씨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고요. 동일한 책을 읽고 동일한 영상을 봤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죠.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RD진님의 생각이에요. 여자들은 혼전순결 외치다가 지가 한번 뚫리고 나면 주변 사람들도 걸레 만들려는 경향이 있음. 크크크. 신념을 지키세요. 자, 이분 있죠. 크크크는 그냥 그거죠. 예, 코드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에요. RD진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걸레 만든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혼전순결을 지킨 사람은 걸레가 아니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걸레다 라고 보는 분인 거죠. 사고 방식이 그래요. 결혼 상대자로 이런 분을 골랐다. 그럼 여러분은 신속히 이혼하시는 게 답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후목은 불가조야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분명히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다음 TV6튜브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최상급 상품을 고르기 위해 힘쓰라는 내용이지요. 아닌데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꼭 확인하라는 영상을 보고 최상급 상품을 고르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력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까지 들이대면 이 세상에 결혼하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얼마 없겠네요.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결혼 상대자가 없는 거죠.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이 나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해 라고 가게 되는 거죠. 의식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결혼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하는 악습적 사고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에요. 그거는 제도예요. 악습이 아니고요. 제도란 말이죠. 그게 뭐 악습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제도냐면요, 민법에도 이혼 사유에 그게 있어요.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반대로 내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게 왜 민법에 규정이 있겠어요.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도를 바꾸든가. 우리가요, 그게 중요해요. 사물의 이름을 정확히 명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제도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생각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 뭉실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퉁쳐서. 그러면 곤란합니다. A킴님이고요. 갑자기 왜 이런 주제를 굳이 얘기하면 새 차 타고 싶지 30만 킬로미터 넘는 중고차 타고 싶진 않죠. 자, 이분의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요, 성관계를 한다, 그것을 자동차를 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분은요, 남자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자동차를 탄다라고 표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특히 이렇게 글로 쓴다는 건요, 확고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곤란해져요. 나도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다? 끊어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요, 말을 뱉는 거랑요, 말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말을 뱉는 거랑 글을 쓴다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인데요. 이렇게 글까지 쓴다는 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탄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새 차고,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성관계를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과정은 당연히 성관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따로, 성관계 따로. 그렇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관계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AK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이 가능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자동차를 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굉장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런 분인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를 이 문장 하나로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평소에 이분의 생활이 눈에 보이죠? 어떻게 생활하시는 분인지. 다음, 박선영님, 아이가 생겨도 결혼하면 안 된다. 참 쿨하게 느껴지지만 그럼 아이는 어쩌나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아니,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 안 하면 내가 엄마가 아니에요? 이분도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잔데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나는 얘 엄마예요. 내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 아빠가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아빠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그걸 왜 결혼이랑 결부시키나요? 낙태하나요? 낙태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박선영님은 낙태하실 건가 봐요. 고아원에 버리나요? 아니요, 버리면 안 되죠. 박선영님은 버리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미혼모로 키우나요? 네, 미혼모로 키우시면 돼요. 아빠가 같이 키우지 않아. 그럼 엄마가 키우면 되잖아요. 그건 싫으세요? 미혼모로 키우는 건 싫으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박선영님은 미혼모로 키우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책임 없는 사람 아닌가요? 섹스가 어른들의 놀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섹스는요, 사랑의 과정이에요. 섹스가 없는 사랑, 연인 간에 섹스가 없이 사랑을 한다? 그거는 허구죠. 거짓이죠. 반대로 사랑 없는 섹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섹스는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섹스를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사람으로서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나의 이 행위가 동물 아닌가요? 동물? 내가 얘랑 섹스를 하는 거는 내가 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를 낳기 위해서야. 그거 얼마나 인간을 객체로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요? 사고방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주 작은 생물이나 동물일지라도 생명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 지시면 되잖아요. 미혼모는 하기 싫고. 그럼 안 되죠. 제가 보수적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번만큼은 변호사님의 생각에 동의가 안 되네요. 네. 보수적인 게 아니라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생각이 약하신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섹스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왜 섹스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시죠?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요. 곤란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 반대다 이 사람 말 걸러라, 저스트 크리에이트님.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죠. 섹스와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떻다? 이런 분은 사랑 없이도 섹스를 할 수 있는 분이다. 자, 레이더 존님인가요? 이건 이제 심석희 영상을 보고 하시는 건데요. 고의충돌 논란까지 나왔으면 심석희 본인도 어쨌든 조사 받아야겠지만, 이런 개인 메시지가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유출된 건 문제 아닌가요? 왜 그렇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증거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왜 가해자는 그런 피해 받을 수 없나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성폭행 고소가 꺼려지겠네요. 저는요, 이분의 생각에 완전 반대하는데요. 여러분, 피해자는요 계속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계속 가해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요 그게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를 잘못하면 걔가 뭘 해도 걔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석희 씨가 성폭행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다른 고의충돌,
승부 조작 그런 거에서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증거를 냈잖아요. 누가 냈어요? 조재범이란 사람이 냈지만 그 사람이 가해자, 성폭행의 가해자니까 너는 다시는 그런 증거 내도 안 믿어요? 그거 심석희 씨 카톡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증거가 조작됐다고 심석희 씨가 밝혀야 되겠죠. 이런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준한킴님? 군을 까지 마라. 절대 너 군대 가라. 이게 시작부터 반말하시는 분들은요 인격이 보이는 거죠. 그냥 뭐 예. 그리고 군에 대해서 비판하라. 알겠니? 군에 갔다 온 다음에 비판하라는 얘기죠. 예. 너가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다 군인들 덕분이다. 준한킴님이 이렇게 제 채널에 와서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 있었던 것도요 제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인데, 제가 14년 동안 나라를 지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너는 이해를 못할 것이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준한킴님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씨부리지 말고 군대 가라. 그리고 군에 대해서 비판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요 일단 뭐 좀 알고 최소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조금 조사를 하고 그 정도의 수고는 하고 댓글을 달자.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DJDUSUDHDKJHS님 이름이 되게 어려운 분이네요. 늘 뭐가 그렇게 화가 나 계실까요? 저는 화낸 적이 없는데요. 이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 자체를 저 사람 화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평소에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곁에 두면 어떻다? 굉장히 피곤하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보노님, 부모와 집안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하기에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렇지 않은데 이 영상을 보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좋지 못한 분인데 그럼 나는 평생 결혼을 하지 말란 얘기냐, 나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쩌라는 얘기냐,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내가 결혼할 상대자를 찾을 때는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저 사람을 통찰하라고 했잖아요. 그 통찰의 한 가지 수단이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도 그러면 보지 않으실 건가요? 부모님이 없으면 다른 걸로 통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아류논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노님께 처방전으로 아류논어를 추천드립니다. 자, 김선래님, 시간을 채워야 하나? 같은 말 반복. 김선래님은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되나요? 제 영상은 교양 필수가 아닌데요. 교양 선택인데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병희님, 이혼 전문 변호사 맞구만 뭐가 아니라고 하시나요? 저 아닙니다. 말대로 하면 세상 전부 이혼 부부가 될 듯.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을 독려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길. 저는 이혼을 독려한 적이 없고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결혼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당장 이혼하면 밝은 미래가 앞에 올 것 같은 사이비 교주 같은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자. 그냥 이 말이 그냥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이 병희님이요, 결혼을 하셨건 결혼 안 하셨건 상관이 없고요. 본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이혼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왓점님, 근데 혹 아변 레즈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이 댓글이요, 놀랍게도 수정까지 된 댓글입니다. 얼마나 고심 끝에 이 댓글을 쓰셨을까. 그래도 레즈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은 그대로 두셨네요. 커밍아웃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커밍아웃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아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저 단정한 게 뭐가 있죠? 내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혼을 왜 선택했는지 설명한 영상인데 제가 뭘 단정했죠? 아니, 제가 제 생각도 결정하지 못하나요? 그냥 저를 까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건 못 가겠고 외모를 보고 까는 게 가장 하수인데요. 레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보이시하니까 레즈비언 아니야?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타격력이 거의 없는 댓글을 그것도 고심 끝에 수정까지 하시면서 다셨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짧고 보이시한 여자는 레즈야 라고 생각하는 뇌의 구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믿고 거르는 결혼,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지 마라 라는 영상인데요. 제이크 님인가요? 참 꼰대스럽네요. 사고방식이 지극히 편협한 사람이네요. 이건 제가 그랬죠. 대부분의 이런 부정적인 말은 뭐다? 본인이 평소에 듣던 말을 저 사람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이크님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평가함이 전능하다는 전제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겁니다. 아니, 부모도 자식의 배우자를 평가할 수 있죠. 부모는 못하나요? 부모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나랑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사랑 없이 부모의 강요로 결혼해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거나 파혼이나 자살한 경우도 부지기수. 아니, 영상을 또 안 보셨네. 부모의 반대로 결혼했지만 성공하고 존경받는 위인이 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네. 영상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선 얘기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와서 다시는 거죠. 똑같은 사랑이라면 부모도 찬성하고 배경이 비슷한 서로가 결혼할 경우 비교적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은 좀 높겠죠. 그따위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급적 부모도 반대하지 않는 상대와 결혼하라고 말하는 선에서 그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믿고 걸러라. 네, 이런 오만한 태도와 편견에 사로잡힌 유튜버야말로 믿고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이크님은 제 채널을 믿고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님이야말로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차서 제대로 사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 눈이 멀고 기가 막힌 사람의 전형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을의 갑질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피해자 가해자가 항상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석기 사건에서처럼. 여기서 을이 뭐예요? 을이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보고 갑이 부모님이라고 보면요,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그런 결혼을 해도 돼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하는 거죠. 해. 근데 꼭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또 부모님한테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결해달라고. 그거야말로 책임감 없는 행동이에요. 네가 좋아서 했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지란 말이죠.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지가 좋다고, 좋은 건 지가 먹고 나쁠 때는 부모 책임하고 부모 탓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죠. 그 영상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님이 반대해? 그럼 결혼해요. 그런데 그 부모한테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부모한테 받아줄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편협한 거 아닌가요? 지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끊고 살으라고요. 그건 또 못해. 불편해. 지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건 또 못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애기도 아니고. 주체적이지 못한 부모 자식 간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이크님,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따뜻한 날씨고요. 여러분이 항상 사물을 볼 때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놈인지 보인다. 저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의 힘을 계속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운 가을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엄마 아직 안 돼. 아니 안 볼게. 썸네일은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그래. 좀 저기로 보이지 않아? 안 보여. 걱정 마. 스티커도 놔야지. 스티커 넣을 줄 알아? 어떻게 놔? 몰라 그냥. 우리 무슨 괴물? 브이로그. 안돼. 엄마 아직 안 돼. 10분만 있다 오세요. 10초. 우리 꽉 채우자. 최성모 해피 벌스데이가 뭐야? 제대로 안 해? 쓰지 말라고 봤어. 최정모 안녕. 죄송해요. 할아버지 깨신다, 깨셔. 시끄러.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어머머 떨어진 거 봐 저거.